우리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언가가 머리에 들어 쳐다보면요, 아는 것들이 많아져서 참 좋긴 하지만 그 아는 것 때문에 지식의 저주에 걸리거든요.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오기북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책 중에 하나죠. 짜잔! 마스터리의 법칙. 인생책으로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두고두고 읽을 저의 인생책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진 그 잠재력을 최대치로 뿜어내는 그런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오늘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너무 맞는 말만 해서 약간 팩트 폭행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저는 이렇게 맞는 말을 마구마구 해대는 책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우구님들 중에서도 배움과 성장을 환장하듯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 진짜 인생책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때로 진실이란 건 좋은 약처럼 매우 쓰고 아프지만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 안에서도 저한테 팩트 폭행을 날렸던 그런 대목들을 뽑아왔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지만 성장시켜준 그런 구절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객들을 속이기는 어렵다. 관객들은 철저한 자기 단련의 결핍을, 모방에 불과한 것을,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를 금세 알아채고 당신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그저 형식적인 찬사만 보내고 말 것이다. 콜트레인처럼 배우고 단련하는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겨라. 10년을 할애하여 자기 분야의 기술과 양식을 익히고 그것을 실제 작업에서 시도해보며 마스터한 뒤 내면의 개성과 결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 로버트 그린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 단어 하나하나들이 저한테 콕콕 박혀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했던 게, 그렇게 유튜브를 하면서도 저를 계속 단련하고 열심히 독서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영상을 찍어내는 데만 급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독서도 거의 안 하고 사람들의 관심만 받고 싶어서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걸 어떻게든 영상으로 찍어내는 데만 집중을 했었는데요. 점점 배움과 단련의 과정이 사라지고 그냥 아웃풋만 죽어라 해대던 그럴 때에 이 책을 읽고 성급하게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10년이든 20년이든 꾸준히 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의 주변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과 자료를 찾아서 읽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출발점이다. 더 넓은 지식 세계를 접하면 갈수록 더 많은 삶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좁은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며 만족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이 구절도 제게 정말 강한 일침을 주었습니다. 계속 독서를 하면서 어떤 분야의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이 분야를 정복한 것 같은데 하는 기분이 딱 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야말로 가장 위험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무언가가 머리에 들어 쳐다보면요, 아는 것들이 많아져서 참 좋긴 하지만 그 아는 것 때문에 지식의 저주에 걸리거든요. 내가 모르고 있는 영역, 무지의 영역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모르는 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인지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좀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아는 척 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하찮은 정도인지, 그리고 내 무지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현재의 주변 상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책과 자료들을 읽어라 라고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언제나 나의 공부의 이 기준점이 내가 생각하는 어중간한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대목은 인생의 과업에 대한 대목인데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개 인생에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이유는 잘못된 동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돈이나 명예를 줬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경험하는 공허함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릇된 욕구로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선택한 분야가 우리 자신의 근원적 성향과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갈망하는 만족감은 결코 느낄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라. 첫째, 잘못된 이유나 동기로 직업을 선택했다면 그 사실을 가급적 빨리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어지기 전에 깨달아야 한다. 둘째, 당신이 진짜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나 요인에 적극적으로 맞서 대항해야 한다. 세상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무시하라. 그 욕구에 굴복하는 순간 당신은 길을 잃게 된다. 되게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진짜 이게 팩트 폭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이었는데요. 몇 년 전 저에게 정말 큰 반성을 하게 하고 제가 저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끔 도와준 대목입니다. 제가 돈과 명예를 쫓는데 이렇게 빠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람이 뭔가 돈을 쫓고 자꾸 뭔가 사람들의 관심을 쫓고 명예를 쫓게 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잘하고 싶고 자신의 성향과 잘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조금씩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추구하기보단 그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잡으려고 하고 저도 모르게 어떻게든 더 많은 인기를 얻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가 어떤 길을 추구해야 될지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독서하면서 글을 쓰는 게 좋거든요. 또 좋은 책을 발견하고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유튜브로 대성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유튜브 이 과정들을 보면 중간에 제가 하려고 했던 원래의 일을 놓쳐버렸던 시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상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상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인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제가 정말 장기적으로 추구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컨텐츠를 최대한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문장은요, 저의 이런 연약한 마음, 갈대 같은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좀 마법 같은 힘이 있었어요. 또 비슷한 구절의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 운명 지어진 길에서 벗어나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그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곳을 어슬렁거리면 온갖 종류의 고통이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탈선하는 이유는 돈의 유혹 때문이거나 또는 당장의 안락함과 성공을 쫓는 태도 때문이다. 그런 동기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길과 맞지 않는다면 일에 대한 흥미도 점차 시들해지고 결국 재정적으로도 곤란을 겪기 십상이다. 쉽게 돈을 벌 방법을 찾아다닐수록 당신이 가야 할 진짜 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진다. 뭔가 지금 당장 돈을 쫓는 길이 당장 작은 돈을 이렇게 벌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이 길이 장기적으로 나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돈도 잃게 될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따로 기록해두고 자주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눈앞에 안락함 때문에 제가 가야 할 길을 잊을 때마다 다시 제 갈 길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좋아했던 하나의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의 영상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높은 지적 사고력이 곧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 분야에서 최고에 이르는 사람들과 평범한 수준에 머무는 다수의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은 바로 정서적 자질이다. 결국엔 이성적 능력보다 갈망, 인내, 끈기, 자신감의 수준이 성공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적 에너지와 의욕이 충만한 사람은 극복해내지 못할 것이 거의 없다. 권태와 불안에 함몰된 사람은 정신의 엔진이 멈춰버리고 점점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변해가기 마련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똑똑한 것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사고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 똑똑한 밑에 정서적 자질이 기반으로 잡아주지 못한다면 사실 어떤 일도 이루어내지 못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뭔가 어떤 나은 수준, 창의적인 성과,
사람들에게 선한 가치를 전달해 줄 만큼의 어떤 질 좋은 서비스, 어떤 것을 추구하든 간에 모든 좋은 것들에는 끈기와 꾸준함이라는 요소들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건데, 결국 그런 탁월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갈망과 열정, 인내와 끈기, 그리고 꾸준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똑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내가 나의 열정, 나의 동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참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스터리의 법칙에 약간 팩트 폭행을 날려주었던 그런 대목들을 뽑아서 우리 우구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 책은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는 저의 정말 인생책이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좋은 구절들을 뽑아와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배움과 성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꼭 일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승욱이었습니다. 뿅!